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바로 직장인 탐구생활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직장인들의 솔직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네. 시간인데요. 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궁금해지네요.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직장인 탐구생활의 주제는요, 직장인들이 말하는 진짜 직장의 신이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유독 예쁨 받는 동료, 후배가 있다면 옹졸한 마음에 시샘을 부릴 만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땐 예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인들이 인정하는 진짜 직장의 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진짜 직장의 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드라마 직장의 신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패널분들 중에? 네. 네. 배경재 팀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꾸준히 보지는 않았는데 네네.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주인공이었던 분은 정말 현실에 그런 분이 있을까? 있다면 정말 존경하고 싶다. 계약직으로 가고 싶다. 네. 이재현 대표님께서는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거기에 이제 정규리라고 하는 계약직 직원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공감이 됐었거든요. 저도 처음에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돌려졌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좀 많이 감정이입이 되면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 그렇군요. 예. 한신호 원장님은요? 그 주인공이 그 말투가 단아가로 딱 이렇게 정확히 맞아요.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말투라든지 복장을 가다듬는 것부터 업무의 시작을 알리는 자기 암시도 되지 않나.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는 프로 정신 이런 것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예, 네, 예. 저도 사실 이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 정말 재미있게 봤었는데,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 직장 생활을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던 그쵸. 분들이에요. 자, 자신이 직장 생활을 했을 때 나는 직장의 신 드라마 안에서로 따진다면은 이런 캐릭터였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백영찬 팀장님, 어떤 캐릭터였나요? 뭐 딱 이렇게 매칭되는 캐릭터는 없었는데 저는 무정한? 무정한. 팀장? 네, 좀 약간 우유부단하면서도 뭐 배려심이 있는 것 같으나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우유부단하고 성격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까요? 저는 좀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무정한 캐릭터는 굉장히 따뜻한 그렇죠. 캐릭터인데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왠지 모를 공감대를 형성하셨던 것 같고 네. 또 우리 이재현 대표님은 아까 이제 정규리 캐릭터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었고 네. 원장님은 어떤 캐릭터 닮으셨어요? 저는 그 드라마에 그런 캐릭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업무는 좀 바로 뒷전이고 예. 좀 인간관계에 매우 집중하는 그런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 드라마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많아든 어떤 회사든지 이런 캐릭터 꼭 있다. 설문조사 결과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예측을 하고 계실 텐데요. 취업 포털 커리어 업체에서 직장인 3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드라마 속에서 직장의 신 캐릭터하고 되게 닮아 있는 사람 누가 있냐라고 이제 물었더니요. 1위가 천하무적, 아부왕 장규직이라고 뽑았습니다. 무려 30.2%가 제일 많았는데 정말 아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2위는 기회주의형 인재 금빛나 24%로 나왔고요. 3위는 협동과 배려 그리고 양보심을 모두 갖춘 무정한 16.2%. 4위는 무뚝뚝하지만 뭐든지 다 해내는 미스김 캐릭터 12%. 5위는 만년과장 고정도. 네, 9%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생각 외로 1, 2위가 굉장히 밉상 캐릭터들이 차지를 했는데 이런 캐릭터들이 꼭 직장 내에 있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아부 좀 하면 어떤가요? 그러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 장규직 캐릭터랑 제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때요? 이런 밉상들이 아무래도 직장 내에는 존재하기 마련이겠죠? 네, 정말 존재하기 마련이고요. 네. 우선 이 1등과 2위를 차지한 이 캐릭터, 그러니까 아부왕과 기회주의자, 이 비율이요,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직장인의 조직의 상위 50%가 밉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문조사를 들으면서 되게 이제 마음이 직장이라는 곳이 참 일하기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부왕이나 기회주의자 이 형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변모가 됐을 거거든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을 건데 며칠 전에 제가 사석에서 모 이제 국내 자동차 업계 분들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4시, 오후 4시에
갑자기 부서장이 오늘 회식을 하겠다고 하자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금요일 내시면 개인적인 일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잖아요. 예. 근데 그 12명의 그 조원들 가운데 11명이 좋다고 네, 바로 11명, 12명 중에 11명이 참석을 했다고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를 만드는 건 개인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 분위기 이런 거에 의해서 아부왕은 탄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뭐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조직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이 아부왕의 탄생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네. 우리도 뭐 누구나 또 아부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정말 아부 많이 해요. 저희 PD님 굉장히 잘생기셨잖아요. 네, 작가님 굉장히 예쁘시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부를 굉장히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네. 좀 아부를 귀엽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하는데, 자, 아무래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부의 노하우가 좀 있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재밌겠다. 예. 한진우 원장님, 어떤 노하우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공감하는 거죠. 네. 같은 취미라든지 예. 내가 뭐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에 대해서 내 그 응원팀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하고 골프를 좋아하면 또 골프를 같이 배운다든지 이렇게 같은 취미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식의 아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취미가 아니더라도 일부러 막 좋아하는 척도 많이 그럼요. 하세요? 미리 밤새 공부하고 가서 옛날부터 그랬던 척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네. 좋은 감사합니다. 방법이네요. 네. 배워야겠어요. 네. 백윤재 팀장님도 혹시 예전에 이제 상사에게 했던 아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 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예전에 그 프로에 보니까 뭐 MC가 그 존경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많이 던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만 이제 안면이 터지면 저는 존경하는 이사님, 존경하는 부장님. 그럼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와. 이야, 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시네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네. 이제 안 웃긴 말에 이제 억지로 웃어주는 거 잘하거든요. 네. 리액션을 정말 썰렁한 소리 했어요. 근데도 뭐 이렇게 웃어주시고 웃어드리고 뭐 이런 거 지금 많이 그러고 하는데.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조심하세요. 저는요, 네. 이 사소한 관심을 좀 네. 많이, 사소한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도 있는데, 뭐 머리를 자르고 오셨다거나 아니면 새 옷을 입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새 옷 입으셨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런 식의 좀 아부, 애교 섞인 아부를 좀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서희 씨가 영업 기밀을 너무 많이 노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반대로요. 이런 아부는 진짜 못 들어주겠다. 정말 영혼 없는 아부 어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너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모님 분명히 안 예쁜데 사모님 미인이세요. 동안 아닌데 동안이세요. 네.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차라리 놀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네네.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렇죠. 그래요. 예. 백용찬 팀장님은요? 일단 뭐 이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무 때나 막 들어와서 최고십니다. 네, 뭐 존경합니다. 이런 멘트들 던지시는 분들이 좀 오버하신 거죠. 네,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존경합니다가 가장 영혼 없는 아부였던 것 같은데, 네. 자, 저희가 아무래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재은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부가 될 수 있을지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배워야 돼요. 네. 예. 우선 아부의 특징부터 잠깐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부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되게 아부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내가 조금 자리를 잡았구나, 힘이 생기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달콤한 어떤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조직에서 성장할수록 또 높은 직급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사실은 허영심을 좀 갖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을 추구하는 어떤 성향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힘을 가질수록 자신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을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아부라는 건 비율을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진짜 아무 때나 치고 들어가는 아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찰을 하셨다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해주셔야지 아부가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요. 효과도 발휘가 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이라고 그러면 예쁘세요가 아니라 눈이 너무 뭐 호수 같아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호수,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태진 씨 너무 멋지세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기분이 좋으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그동안 관찰해 왔던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눈매도 너무 선하시고 네, 외모도 좋으시지만 네. 항상 뵐 때마다 겸손하시고 주변 분들을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저는 인성이 훨씬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째지는 거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네요, 진짜. 그래서 네, 어떤 상황이나 면모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훨씬 더 네,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면은 아부에도 남다른 기술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네. 다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기술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더 알려주실까요? 네네. 우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언제 아부가 들어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아부를 하고 나서 바로 뒤에 부탁을 하고 이런 거 정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죠. 한차 아부를 해주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요즘 돈이 급해서 이런 부분 조금 힘써 주실 수는 없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했던 아부가 그 사람을 관심 있어서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속내를 드러낸 꼴이 되죠. 그래서 이걸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더불어서 주의할 어떤 표현도 있어요. 표현? 생각보다 참 멋있네요. 생각보다 잘하셨네요. 이 생각보다라는 단어가 참 생각만큼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이 단어를 붙이는 순간 뒷말이 아무리 좋아도 과거에는 평소엔 조금 그 사람을 무시했다거나 폄하했다라는 느낌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를 했던 편인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다,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유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에게 많이 호감이 가는 건가요?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우선 동료로서는 되게 편안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거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함께 일하고 싶은 드라마 속 주인공 유형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54.5%가 협동과 배려 그리고 양보심을 갖춘 무정한 캐릭터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2위는 무뚝뚝하지만 뭐든지 다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인애는 미스김 캐릭터 5.3% 뒤를 이었고요. 좀 나머지는 소수인데 햇병아리 신입 정주리 4.2%, 기회주의형 인재 금민나 3%, 천하무적 아부왕 장규직 2.4%, 만년가정 그 정도로 나왔어요. 0.6% 같이 일하고 싶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또 아부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성과 능력을 갖춘 직장인이 우선시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네, 그렇죠. 정말 능력, 인성 두 개 다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그런 요소들인데요. 최근 잡코리아와 월간 인재 경영이 네. 공동으로 최고 그리고 최악의 동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키워드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직장인이 선택한 최고의 직장 동료를 표현하는 단어로는 책임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응답률 63.2%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성실한, 능력 있는, 협동심 있는, 따뜻한, 그리고 긍정적인, 밝은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직장 동료, 이걸 표현하는 단어는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는, 이것이 이제 67.4%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다음으로는 불성실한, 이기적인, 능력 없는, 경솔한, 우울한 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직장인 신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뭐 나만의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동료들과 또 잘 어울릴 수 있게 책임감 있고 또 성실한 모습들을 항상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그럼 태진 씨가 한번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주실까요? 예, 정말거진소 코너 속의 코너 인생극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사의 입장에서 둘 중에 한 명의 부하 직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책임감 있고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러나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책임감 정말 없고요. 정말 불성실합니다.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러나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막 칭찬을 받고 승진할 것 같아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장님부터요.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네. 둘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매우 난감하네요. 아주 너무 극단적인데 저 같으면 그냥 저 혼자 하겠습니다. 둘 중에 택하라면은 그래도 성실한 편이 낫지 않나. 저 혼자 좀 답답하면 되지. 너무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뢰가 안 가면 원하는 시기에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실한 편이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백일재 팀장님은요? 저도 이렇게 극단의 상황이라고 하면 네. 전자 성실한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싶은 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직도 심해요. 그러면 일단 오너라든가 CEO 입장에서는 그 백업을 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더라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선호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이재한 대표님도 이제 대표님이 되셨잖아요. 네, 대표님의 입장으로 어떨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어떤 분을 선택하고 저는 이제 싶으세요? 과거에 제가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할 때는 되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게 좋았어요. 직장 동료로는 그 부분이 되게 중시가 됐는데 이제 제가 제 비즈니스를 하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과가 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저에게 없는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하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이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능력이라는 요소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덧붙여서요. 네. 이 두 유형 중에서 연봉을 누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네, 한진우 원장님. 그러니까 그 성실하고 일 못하는 사람을 싼 맛에 쓰고 능력 있는 사람은 좀 고액에 쓰고 이렇게 해야겠죠. 네. 뭐 같은 의견이시겠죠? 현실적이시네요. 아마? 네. 어떠세요? 일단 연봉은 그 미래에 대한 그 사람의 가치를 현재 지불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걸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죠. 저는 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가상의 상황에서 나눠봤지만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이 질문 그대로 설문조사했던 결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저희 결과에 참 흥미를 느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직장 내에서 일 잘하는 직원과 그리고 인성이 훌륭한 직원 중에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의 거의 60%, 57.2%가 인성은 좀 떨어지지만 성실함 떨어지고 대인관계 능력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업무 능력이 출중한 동료가 더 연봉을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직장의 신이라는 건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연봉으로 평가되고 능력으로 네.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능력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이 능력 있는 분들이 약간 이 틱틱거리면 많은 분들이 제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냉철해, 생각을 아주 하시는데 프로야. 그렇죠. 이러죠, 네. 근데 만약에 능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그 협상 테이블에서 약간 까칠하게 나온다면 쟤 도대체 왜 저래? 회사 다니기 싫어? 이렇게 나오는 성격도 경우들 하자야, 이러고.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죠? 백영찬 팀장님. 뭐 종종 보죠. 그래서 이제 아까 후자 같은 경우는 쟤 나가려고 하나 보다. 어디 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어디를 구했나 보다. 그래요. 네. 원장님도 네. 그런 경험 보셨어요? 능력 가지고 그러는 건 좀 나은데 생긴 걸 가지고 아이고. 장동건 같은 사람이 거친 행동하면 어우 상남자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경우가 더 난감하죠. 네, 아니라고 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봤지만 그렇다면은 정말 약간 조금은 능력 있는데 까탈스러운 사람이 연봉 협상에서도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봉 협상을 할 때에도 직장의 신이 어쩔 수 없이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직장의 신들은 지금 자신이 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도 값을 잡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넘치고 때로는 약간 이제 자만심이 드러나는 태도까지도 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기존의 어떤 모든 회사들은 내규가 있어서 너무 이제 무리한 어떤 연봉 협상의 폭을 요구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에는 직급별로 또 근무 기간별로 업종별로 보통 이 통상적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이 이제 인지를 한 후에 자신의 어떤 작년 기준으로 성과가 얼마나 나왔나 평가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을 제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조직이라는 것이 있어야 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직장의 신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너무 자만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아무래도 연봉 협상을 할 때 무리한 페이를 요구했다 잘린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네요. 네.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 직장인들이 말하는 진짜 직장의 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다양한 직장 생활 노하우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아부의 기술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렸는데 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대한 존재고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직장의 신은 누구나 열심히 그 기술만 알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직장의 신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점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배 팀장님 어떠셨나요? 일단 직장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꼭 업무적인 어떤 평가보다는 뭐 전인적인 부분에서도 다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이 된다면 저는 어느 누구도 직장의 신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구나 그래요. 원장님께서는 어떤 거 느끼셨어요, 오늘? 이제부터 그 사규에다가 서로 잔머리 굴리지 않기 이걸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네. 피곤해지니까 솔직하고 담백하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재현 대표님께서 직장의 신을 꿈꾸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이제 술자리에도 참여를 해보면 이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가 워낙에 인기를 얻었어가지고요. 직장의 신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사적으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조금 엄밀히 들여다보면 초월적인 존재, 인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우리가 도전하기 불가능한 어떤 존재거든요. 그래서 직장의 신이라는 거 역시 직장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적인 직장의 신이 된다라는 것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서, 직급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내고 조금 더 배려미, 더 잘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매일 발전하는 그런 직장의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직장인 탐구 생활은 계속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잔명어즈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알찬 소식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돈 되는 정보 전해드리는 하우머니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이어지는 건강 플러스에서는요, 여름에 부쩍 환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네요. 관절염에 대해서 올바른 건강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고정.